예, 대변인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방산협력 관련해서 대통령님도 오늘 일정 소화하셨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께서도 해외 방문 중이신데요. 그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강 실장님과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셨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방문국은 밝히기 어렵다고 하시긴 했지만 과거 대통령께서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문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방산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방문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방문 국가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제기된 우크라이나는 방문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네. 논란은 해소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앞에 마이크 차례로 한 분씩 받겠습니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국방 R&D라든지 항공우주 R&D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계획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는 뭐 따로 좀 발표를 해주시거나 좀 말씀해 주실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반도체 인센티브 이런 걸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비공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거나 좀 이렇게 뭐 대통령이 특별히 더 지시한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지원액이라든지 이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따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그 반도체 그 국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을 건의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센티브 좀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추후에 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문제가 지적되었던 대목 중에 하나는 소버린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확산시켜서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앞으로도 방위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 결과는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유엔사도 좀 에이펙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좀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다만 유엔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마이크 뒤로 전해주시겠어요?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통령 말씀 중에서 공정위 인력 확대해서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부처나 뭐 수보 회의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방산 영역인 거고요. 오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이 방산 분야 말고도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업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냐 등은 추후에 논의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좀 들어주시죠.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오늘부터 10.15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시행이 되는데 이게
여권 내에서도 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나 뭐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김영범 실장님께서 그 SNS에 공급 정책을 시사하시는 듯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고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엿볼 수 있는 의지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기존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투자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뒤에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플래시안의 박정현입니다. 그 전날 구은철 부총리께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 부담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또 당에서는 오늘 세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구윤철 장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응능 부담, 조세 부담 원칙 중에 응능 부담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저희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를 말씀 주신 건데 그런 질문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기존의 보유세와 관련한 뭐 정책실장님의 워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 김영범 주택시장님 어제 귀국하셨는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 보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라는 것이 사실은 상시 수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만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무엇이냐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고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